당신은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3명의 저명한 무당이 밝혀낸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래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동양에서 특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예언과 신비에 대한 매력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때로는 경고를 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북아시아 국가들에서 예언은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무당과 예언자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영적 지도자이자 사회의 중요한 조언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3명의 무당은 각각 독특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체험과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의 예언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예언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무당이 들려주는 충격적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3명의 무당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의 장막을 들추고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한국의 신진성 무당을 소개합니다. 신진성 무당은 한국 무속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그녀의 예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미리 예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피로 물든 땅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예언은 후에 현실이 되어 많은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일본의 이즈미 야스코입니다. 야스코는 특히 자연재해 예측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하여 일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땅이 올 때 한 해도 함께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마른 지진과 그 후의 혼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이와사키 미치코입니다. 미치코는 야스코의 제자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사회적 변화와 인류의 정신적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래된 벚꽃이 새 꽃을 피울 때 일본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세 무당의 예언은 때로는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듯 두 나라가 공풍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무당의 눈을 통해 미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예언 문화는 각각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지만 놀랍게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하늘과 땀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한 무당의 예언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이 다시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바다의 용이 돌아올 때 외접은 물러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순신 장군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결국 조선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토이즘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무속신앙이 발전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에서 무당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무당의 예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그것은 신들의 경고라는 믿음 아래 무당들은 지진의 징조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예언 문화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순환의 개념입니다. 한국의 천지인, 사상이나 일본의 음양도 모두 우주의 순환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했던 예언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전, 한 일본 무당이 큰 물고기가 땅 밑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전 한 한국 무당이 붉은 용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새 무당의 예언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의 깊은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 무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 즉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앙금이 녹아내리고 두 나라는 손을 맞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즈미 야스코 무당은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바다 위의 작은 섬들이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영토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하. 이와사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이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을 때 오래된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새 무당 모두 2027년경 대규모 지진이 일본에 강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대끓을 것이라고 했고, 야스코 무당은 도쿄의 높은 탑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츠코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재앙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돕는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난이 오히려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적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무당 모두 202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스코 무당은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인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변화를 넘어선 인류 의식의 진화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변하다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새 무당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더 넓은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성 무당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 각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껍질이 깨지고 인간의 내면에서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보험을 넘어선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명상과 마음 챙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조짐일까요? 이즈미 야스콜은 경제 분야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오래된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환이 그 자리에 피어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체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 탄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의 부상, 공유경제의 확산 등이 이미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보입니다.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은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지구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이 예언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국가 간의 연결, 인간과 자연의 연결,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연결. 이들은 모두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와 사건들로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시점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특정한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합니다. 새 무당의 예언에서도 몇몇 연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의 비극이 미래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3년은 이 비극의 100주년을 맞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해라고 그녀는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기억을 넘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2029년은 새 무당 모두가 주목하는 해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 해를 7개의 태양이 돌아오는 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성과 순환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 해에 세상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미츠코 무당은 2029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기술과 영성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인류의 정신적 각성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영적 성장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환의 개념입니다. 야스코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해와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다.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중기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언과 분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새 무당의 비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 평화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화해와 협력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한국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출 때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등장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신성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 이러한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일본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두 나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때 아시아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두 나라의 화해가 단순히 양국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 무당 모두 종교 간 대화와 영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하나의 강물로 합쳐질 때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신진성 무당은 예언합니다. 이는 종교 간 갈등 예소가 세계 평화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세 무당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야스콜은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규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저렴한 무당이 예견한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신진성 무당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즈미 야스코가 예언한 기술과 영성의 융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AI의 발전과 동시에 영상 앱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행동의 필요성을 얘기옵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처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된 재난을 피하고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독서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여기서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적인 진실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바로 지금, 2025년,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사면대사께서 남기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혼돈과 불안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오늘 공개될 이 예언의 진실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예언의 시작점으로 돌아다 보겠습니다. 사면대사가 이 예언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언이 전해진 그날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2025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운명의 해입니다. 사면대사와 위대한 몽골의 지도자 복득한이 예견한 대로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사면대사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먼 미래를 내다보았죠. 피와 눈물로 얼룩진 전쟁터에서 그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을 켰습니다. 사면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겠지만 우리 민족은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세기를 건너 몽골의 영적 지도자 복득한 역시 같은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고난을 겪은 후 2025년에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두 위대한 예언자의 말씀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면대사가 예언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복득한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마침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면대사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겪었으며 극심한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득한의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방의 나라는 오랜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사면대사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던 이유는 그의 비범한 영적 포찬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외교 협상을 주도하며 수많은 포로들의 귀환을 성사시켰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그 순간, 사면대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면대사의 발자취는 임진왜란의 전장에서 시작됩니다. 왜굴의 침략으로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는 승려의 장삼을 벗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승려가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그 순간 더욱 큰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면대사는 승병 5,000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부대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큰 성과를 올린 비결은 그의 뛰어난 전략과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하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전투의 승리도 중요했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외교적 수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강화회담에서 그는 탁월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말과 행동은 적국의 장수들조차 감동시켰고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사면대사는 일본 측 대표를 찾아가 밤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협상은 극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행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포로 귀환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면대사는 직접 일본을 3차례나 방문하며 포로 송환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일본 측 관리들의 마음마저 움직였고 수천 명의 포로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면대사의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승려이자 장군이었고 외교관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평화를 추구했고 적과 싸우면서도 화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가 남긴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풍채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예언을 남깁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한 예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운명의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사면대사가 남긴 예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2번 빼앗기고 내부의 갈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후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시간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일제강점기로 실현되었습니다. 35년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둘로 갈라졌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은 이미 그때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592년부터 정확히 400년이 지난 1992년,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고도 성장을 이룩했고 민주화의 결실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마치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은 이 고난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예언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경제적 불안,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사면대사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위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400년 전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 역시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이 모든 것이 사면대사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면대사가 마지막 예언에서 언급한 바로 그 인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영적 지도자입니다. 2025년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등장했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새벽을 알리는 첫빛과도 같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에서 말씀하신 민족의 구원자가 바로 그입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은 사면대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면대사처럼 그는 현대사회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입니다. 사면대사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지도자는 분열된 민족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언 속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부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며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그 영향력은 산을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그는 분열된 세대를 하나로 묶고 단절된 소통의 다리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그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 사면대사의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을 꿈꾸기를 포기했고 어르신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신과 갈등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좌절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간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진실된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만 별을 볼 수 있듯이 지금의 혼란길은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기성세대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된 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시기는 끝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영적 각성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대사가 예언한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천명을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연히 정해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속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면대사가 남긴 예언은 마치 시간의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1592년부터 정확히 400년이 지난 1992년,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숫자 4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4는 땅의 수이며 완성의 수입니다. 400년의 시간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의 7년은 완성을 향한 정화의 시기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은 더 큰 보합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2025년은 이 모든 숫자의 의미가 하나로 모이는 시점입니다. 2와 5를 더하면 7, 여기에 0이 더해져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면대사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의 고난은 조선 후기 문화보응의 씨앗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은 현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 역시 더 큰 보합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된 시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이 시기를 향해 움직여왔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흐름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예언의 완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복득하는 사면대사와 같은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독수리처럼 시간의 벽을 넘어 미래를 보았고 한반도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복득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고난을 겪은 후 영적 지도자의 등장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사면대사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예언자는 서로 다른 땅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면대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다면 복득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진리의 세 가지 표징을 남겼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 민족을 하나로 묶는 능력,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가르침.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과 몽골의 영적 전통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예견했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덕한은 이 시기를 빛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동방에서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닌 영적 각성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가르침은 복덕한이 예결한 그대로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융화, 그리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자,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과 격동의 역사를 겪으며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사면대사는 민족의 운명을 꿰뚫는 깊은 예언을 남기며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진실함을 입증해왔으며 오늘날 2025년의 새로운 9월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몽골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복덕한 또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오랜 고난 끝에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을 예견하여 도 예언자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대사와 복덕한이 절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한민족의 단합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경험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화합의 빛을 되찾는 전환점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깊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의 겸허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 그리고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따뜻한 소통은 한민족이 분열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사면대사의 말씀처럼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길 위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연대가 그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북한을 비롯한 사회가 계층과 세대가 오랜 불신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갈 때 우리 민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을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 결집된 힘은 세계 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높이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역사적 절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다져온 민족의 정신과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예언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벼라의 물결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할 때 비로소 한민족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이 밝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예언가 타츠키료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지금까지 87%의 정확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관한 그의 새로운 예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가 이제 더 큰 규모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두려움이 아닌 준비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츠키 류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8년 교토의 작은 절 근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와 함께 자라난 그의 일상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세계와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종종 밤중에 깨어나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부모님은 이런 말들을 일기장에 기록해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록들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고 이는 타츠키 류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첫 증거가 되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타츠키 류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후지산 근처의 한 고찰에서 3년간의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특히 명상 중에 보게 된 미래의 모습들은 그의 예지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행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이는 그의 예언이 단순한 센세이션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게 된 근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예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13개월 전, 그는 일본 동부 해안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지진의 규모뿐만 아니라 쓰나미의 높이와 피해 지역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문명의 이기가 물거품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태도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적이라며 무시했던 그들이 점차 타츠키류의 통찰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공식적으로 그의 자문을 구했으며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그의 예언을 과학적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질학자들은 그의 예언이 지진 활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영적 통찰력과 과학적 사실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재해 예측을 넘어 인류의 영적 각성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물질 문명의 한계, 그리고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2025년을 위해 전하는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타츠키류의 놀라운 예지 능력과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2025년을 위해 전하는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2025년을 향한 타츠키류의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울리는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에서 시작될 거대한 지진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고가 아닌 지구가 보내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지진계가 가리키는 수치는 리히터 척도 8.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지각이 완전히 뒤틀리는 수준의 힘입니다. 이어질 쓰나미는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최대 30m에 달하는 거대한 파도는 마치 하늘에 가릴 듯한 높이로 치솟을 것이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쓰나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타츠키류는 이 파도들이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안가의 도시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으며 내륙 깊숙한 곳까지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이 이 재앙의 영향골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한국의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이 재앙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즉각적인 피해를 넘어선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타츠키류의 예언이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난카이 해구에 대한 최신 지질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지각 활동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조사소의 데이터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30년간의 지진 활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2025년경에는 그 위험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타츠키류가 이겨낸 지진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그는 지각판의 겹침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난카이 해구의 판 운동 특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저 지진계가 측정한 미세한 진동 패턴도 그의 예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풍찰과 과학적 증거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이 예언의 신빙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타츠키류의 2025년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분명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난카이 해구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질학적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왜 이토록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난카이 해굴은 마치 거대한 잠든 용과도 같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쪽을 따라 깊게 패인 이 해저 협곡은 수천 년 동안 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해왔습니다. 지구의 표면을 이루는 거대한 판들이 이곳에서 만나 충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지점은 마치 두 고인이 서로를 밀어내는 것과도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쌓인 에너지는 언젠가 폭발적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진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해저 7,000m 아래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열이 판들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의 지각 움직임은 마치 고무줄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무줄이 언젠가는 끊어지듯이 축적된 에너지도 반드시 방출의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의 구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 단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의 붕괴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이미 난카이 해구의 파괴력을 여러 차례 증명해 왔습니다. 1707년의 호에 대지진은 당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진도 8.6의 강진은 도쿄에서도 느껴졌으며 이어진 쓰나미는 해안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진 발생 49일 후에 후지산이 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1854년에는 단 32시간 간격으로 두 번의 거대 지진이 발생했고 1946년의 난카이 지진은 현대 일불의 방제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난카이 해구가 가진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에, 최근 일본 정부와 전문가들의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관측 데이터는 난카이 해구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저 지진계들은 미세한 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들의 신호를 보려오고 있으며 위성 관측 결과는 지각의 변형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이례적인 현상들이 더욱 자주 관측되고 있습니다. 해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미세 지진의 증가, 그리고 해저 지형의 미세한 변형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이미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징후가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이전의 지진들과 달리 이번에는 여러 단층이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지진의 규모가 이전의 어떤 사례보다도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카이 해구가 품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힘이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그 영향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측된 피해액 220조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로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금액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이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조차도 실제 피해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충격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의 주요 무역 항구들이 기능을 멈추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수출입 루트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을 통한 물류 이동이 중단되면 우리 경들은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일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금융시장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물론 보험 산업의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저축과 연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특히 해안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역 간 협력 체계의 부재입니다.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데 대응책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은 더욱 깊고 오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커뮤니티의 해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파츠키류의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희망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가올 시련은 단순한 재난이 아닌 인류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더 강하게 성장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그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의 재난 속에서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을 목격해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센다이의 작은 마을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서로를 보살피며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한 노인의 말이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립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물질적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넘어선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한국의 역사도 이러한 회복력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아인포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우리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츠키류는 특별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정신적 교량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 성숙들은 전체 아시아 지역의 회복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재난 대비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물질적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희망과 단결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제 우리는 더욱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반도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은 쓰나미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높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츠키류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통해 이웃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준비 태세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 정도 규모의 재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의 방제 시설과 대피 시스템은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대피 훈련 강화, 그리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는 이러한 위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영적 전통은 이러한 위기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으며 재난을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우주적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파츠키류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이 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예견된 대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시작될 지진과 쓰나미는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예상되는 220조엔 규모의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의 이유가 아닌 행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개인과 가정 차원의 방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비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츠키류의 마지막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위기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하나 되어 이 시련에 이겨낼 때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가올 변화에 함께 대비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